올림픽 공원 없었으면 우리는 어쩔 뻔했느냐. 맞아요. 올림픽 공원 덕분에 이 민주당과 이재명이 멘붕에 빠진 게 전 좀 눈에 보이고 선관위 특검도 특검 추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그래도 저들이 특검에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올공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가 특검법에 합의 통과되자마자 올림픽 공원을 찾아서 설명을 하고 이 모든 건 여러분의 덕이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 열심히 모이고 싸워야 우리가 원하는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소통한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박상규 위원님은 이 전반적인 최근의 정치 흐름에서의 올공의 역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이 우파의 성지로 확실히 이제 올공이 자리 잡았다. 좌파들은 툭하면 이 망월동을 얘기하고 5.18을 얘기하는데 이제 우파에게는 확실히 올림픽 공원, 뭐 줄여서 올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좌표 성지가 생긴 거예요. 아까 우리 장해찬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올공이 없었더라면이라는 가정법에서는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올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57일을 넘기고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 사이에 금식 투쟁도 있었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많은 시민들의 그 노력, 올다르크도 있었고 많은 서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당의 이 노력만으로 불가능했던 그 선관위 특검이 결국 올공의 시민들의 함성으로 또 그 지속적인 투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말 올공이 없었더라면 이런 말이 나오게 될 만하고요. 장동혁 대표의 말대로 이것은 자유우파 시민들의 승리다. 이렇게 보고 물론 이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산을 넘었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산들이 첩첩산중입니다. 하지만 그 산을 향해 가지도 못할 뻔했던 것을 일단 방향은 그쪽으로 잡았어요. 그런 의미가 있고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수사 대상 그리고 수사 범위라고 보고 선관위 이 컴퓨터 서버를 지금 넣느냐 안 넣느냐를 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지만 반드시 이 컴퓨터 서버를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한 대로 이재명의 선택은 배제를 못했지만 또 더불어민주당의 추천권도 배제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추후 협상에서 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올공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그 부분도 좀 제대로 된 특검 이재명이 선택을 하더라도 너무 우리가 볼 때 좌파적인 그런 그 특검이 임명이 안 되도록 이제부터 더 싸워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혜원 대변인님은 장동혁 대표와 함께 다니면서 장동혁 대표가 올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을 누구보다 옆에서 잘 들었을 텐데 이 올공이 만들어낸 특검법 통과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거의 2달을 대표님 거의 매일 가셨잖아요. 거의 매일이 아니라 뭐 한 달 넘게는 그냥 매일 가셨습니다. 네. 뭐 안타까운 이제 가족의 비보가 있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가셨는데 사실 옆에서 지켜보면서 뭐 우리 참모들은 식은땀 나는 순간들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국민의 참정권이 정면으로 훼손을 당한 이러한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언론에서는 새로운 헤드라인을 찾고 싶었고 그 새로운 헤드라인으로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 이 개인에 대한 어떤 비판을 뭐 사설로도 띄우고 헤드라인으로도 띄우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올공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행보를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밖으로 돈다. 그 다음에는 왕따다. 그리고 어떤 중진 의원들의 말을 빌려가지고 같이 가자고 안 하고 혼자만 간다. 이런 식으로 온갖 가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좀 마타도어를 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그 뭐랄까요. 믿는 바에 대한 어떤 그 추진력 그리고 의지는 아니죠.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직접 국민들을 매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추진력이 계속해서 저는 57일간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국회 주변에만 맴돌고 지역구만 가다 보면 정말로 국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직접 보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님이 매일 이제 직접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국민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제는요, 올림픽 공원에 제가 중간에 카운트하다가 멈췄는데, 제가 카운트한 걸로는 원내 의원님들만 11분이 넘게 오, 왔었거든요. 많이 갔네요.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네, 까지 하면은 거의 우리 이 당에 있는 핵심 인사들이 한 30분 정도가 되는 아주 많은 분들이 올공에 오셔가지고, 확성기를 들고 그 확성기에 보면은 동혁이 거라고 써 있습니다. 아, 동혁이 거. 아,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돌려서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어제 있었던 그 특검법 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결기를 모으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어요. 저 요거를 질문하고 싶어요. 10분 넘게 왔다 했는데 네. 기사 보니까 현역 의원만 15명 왔다 하더라고요. 네, 중간에 저 카운트하다가 놓쳤는데. 근데 올림픽 공원에 이렇게 많은 현역 의원들이 한 번에 모인 건 처음이잖아요. 아, 처음입니다. 이게 뭔가 특검법 통과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가 굳건해지면서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가 좀 변하는 겁니까? 확실히 변한다고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좀 말씀드리기 이제 내부 사람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처음엔 이거 특검 통과 되겠나? 딱 이거였어요. 아, 이게 설마 민주당이 받겠나? 네, 통과되겠나? 그럼요. 설마 아. 되겠나? 근데 제가 대표님께 직접 들었던 게 이거 무조건 받습니다. 음. 이게 우리 당의 이슈가 아니라 국민 이슈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저한테 초창기에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대표님이 받는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냥 뭐 믿습니다 하는 건데 진짜 받을 줄 몰랐다 저도. 그래서 어제 솔직히 저는 좀 소름 돋고 괜히 그냥 그간의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흐르면서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특검법 합의안에 보면요. 2페이지짜리로 이렇게 파란 그 폴더 같은 데다 딱 끼워져 있는 그 합의안 사진으로 아마 지금 많이 SNS에 돌고 있어요. 뭐 1항부터 10몇 항까지 쫙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선거 관리 시스템이랑 보안이랑 운영 부실 의혹 같은 것들도 다 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절차 위반 의혹이랑 선거 통계 조작 의혹까지도 싹 다 수사 대상에 들어가요.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 외에 이게 가장 특검법에서는 무서운 조항이라고 하는데 기타 인지된 사항 전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서 인지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서버에서 규칙성을 가진 통계 오류가 나오느냐? 그럼 당연히 인지수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많은 애국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셨던 그 서버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최장 170일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조가 또 한편 30일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포인트를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국조도 새로운 정보가 나올 것이고 왜냐면 서로 성과 싸움이니까요. 국회의원들 사이에. 그다음에 지금 합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특검 통과된 이후로 갑자기 통계 조작까지 쫙 물밀듯이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 느껴지시죠? 이게 합수본하고 앞으로 나오게 될 이 특검하고는요. 수사 대결 자존심을 건 대결이 벌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국민들이 당연히 합수본이 왜 이거 못 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수사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들을 앞다투어서 경쟁하듯이 수사 결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 지금 큰 이런 빅피처가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려지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무적으로 보는 게요. 박상규 위원님, 그동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지겹도록 기득권, 금배지, 그리고 조선일보 사설 따라가기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서 장동혁 대표의 장외투쟁이나 시민들과 호흡하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특검법 통과를 계기로 15명이 올공에 오고 8월 15일에는 더 대대적으로 모이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그 관성에 젖은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을 장동혁 대표가 주축이 되어서 좀 바꾸는 하나의 계기라면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전체를 신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장동혁과 함께하는 의원들은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다. 다음번 공천 때 못 싸우는 인간들 배치 다 떼버리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로 바꾸면 국민의힘이 완전히 색다른 정당이 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김효원 대변인이 이제 앞으로 경쟁적인 선관위 특검이 가능해졌다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는 세력이에요. 일단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여러 가지 그 공격을 받고 했던 것은 친장계라고 불릴 만한 현역 의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15명 제가 보기에는
이 친장계가 정치권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그 친명 뭐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하자면 친청 그래서 명청대전이란 말이 생겼고 또 요즘은 친석 뭐 저는 친세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김민석의 그 계열도 생겼단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에는 지금까지 그냥 언론도 그렇고 맨날 하는 얘기는 뭐 친한이다. 뭐 요즘은 친오다 그랬거든요. 제가 보기엔 친오는 이제 지리멸렬의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고 대안과 미래도 이제 뭐 권영진 멱살로 인해서 힘이 많이 빠졌죠. 완전히 뭐 저는 이제 사분오열되리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장동혁 대표를 따라서 정치를 해보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장을 이제 언론이 쓰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친장계. 이게 자꾸 정치부에서 기자들이 이런 말을 자꾸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안 쓰려고 막 당권판이 뭐니 이런 말들을 예. 억지로 네.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장계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지도자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연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정치 지도자란 대권을 누구나 꿈꾸게 되는 것이고 그럼요. 정권을 잡기 위한 대선 후보로서 자꾸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자기들의 이 계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선의 대표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마 올공 사태를 관통하면서 선관위 특검을 사실상 얻어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뒤에 서기 시작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년 이제 한 반 뒤에 횟수로는 뭐 2년이지만 사실 2년도 안 남았잖아요. 차기 총선에 이게 친장계로 내가 한번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뭐 우리 김효은 대변인과 같은 그런 그 연부역강한 그런 젊은이들이 젊다는 표현은 제가 뭐 제 나이에 비해서 젊다는 건데 우리 장해찬 앵커 같은 분들이 앞으로 좀 이런 세력을 형성하면 국민의힘의 명실상부한 최대 계파가 이 친장계가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올공의 장동혁 대표와 함께 나간 의원들 이름 우리 또 댓글로 올라왔는데 읽어드리면요. 지도부와 국회의원 포함하면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조강한 최고위원, 또 김민전 의원, 주진우 의원, 박대출 의원, 조배숙 의원, 정의용 사무총장, 박준태 비서실장, 박성훈 의원, 최보윤 의원, 최수진 의원, 김장겸 의원, 이진숙 의원, 김태규 의원, 또 이성배 당대표 특보 이렇게 쟁쟁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이름이 나온 게 저는 굉장히 특이하고 그 상징성이 있죠.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새로 원내로 들어오셨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따라서 이진숙 의원이 이제 방향을 정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멜콩 TV에서 이진숙, 김태규가 장동혁 체제에서 미디어위원장, 법률위원장을 맡은 게 굉장히 든든한 좌우의 날개다. 왜냐하면 안 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이 재보궐로 들어온 초선이긴 하지만 가장 핫한 의원 2명이 그래 나 당직할게. 이거는 장동혁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장동혁 대표도 외연을 확장해서 이런 이진숙, 김태규 이런 분들과 더 친목을 도모하면서 같이 팀을 이룰 필요도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뜨거웠었는데 올림픽공원에도 이렇게 함께 나왔다는 거. 그리고 김민전 의원도 저는 주목해서 보는 게요. 최근에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정치 유튜브가 아닌 뷰티풀 너드라는 개그 유튜브에 나갔어요. 진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2030 많이 봅니다. 그 프로는 이 진행자들이 출연자한테 막 욕을 해요. 네. 그래서 딱 들어오자마자 김민전 의원한테 그 20대 출연자가 니 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의 권위를 내려놓고 참으면서 네. 가서 부정선거나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국회의원들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게 조회수가 폭발이에요. 네, 맞아요. 대박이 났어요. 얼마 전이니까 56만 회가 네.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20대들만 보는 채널이거든요. 이런 노력을 하는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의 트렌드를 아는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와 함께하고 올공에 나간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올공 현장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대다수가 우리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좀 비난이나 비판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거의 프리패스처럼 올공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현장이 생긴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겁나서 못 옵니다. 저번에 잠깐 발 살짝 담궜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그냥 갔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장 빨리 읽어내고 그것을 감히 소통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리고 소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는 우리 우파에서 추구하는 국회의원 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전 의원님 그 뷰티풀 러드 영상 저 다 챙겨봤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 이게 그 SNS 상에 큰일 났다, 김민전 의원님 지켜야 돼 라는 식으로 많이 퍼졌을 때는 그 썸네일의 제목을 보고 2030 표 빨고 싶어서 들어온 국회의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비하하는 제목이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다른 썸네일 제목들도 다 그런 식의 맞아요. 컨셉으로. 그 컨셉이 욕하는 컨셉이에요. 네, 맞아요. 그냥 모두 까기 컨셉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김민전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그 아들들이 나이대가 그 출연자들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들 키우면서 그 소통하는 그 아들 엄마로서의 그 어떤 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 출연자 두 분하고 되게 잘 어울리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본인이 잔민전이 된 것에 대한 비하인드도 쿨하게 그냥 말씀을 하시고, 저는 정말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 재미있어서, 우리가 요즘 말로 왜 폼 올라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김민전 의원님 같은 그런 의원님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다. 김태규 의원님도 그래요. 실제로 만나면은. 네, 그리고 뭐 이진숙 의원님도 우리가 어떤 강한 여전사 이런 모습 많이 알고 계신 사석에서는 농담도 잘하시고 여성 하시고 거의 팔색조십니다. 그러니까 네. 이 나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너 몇 살이야가 이제 꼰대들의 그 전형적인 질문인데, 김민전 의원도 50대의 중후반이잖아요. 뭐 구체적인 나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나이로 젊냐 늙었느냐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재준 같은 경우는 보면 청년 최고위원이고 젊은데 그 38살 차이가 나는 조광한 최고위원과의 설전에서 보면 그 대단히 그 오히려 철부지 같은 짓이다라는 말에 발끈해가지고 38살 차이면, 물론 정치라는 게 뭐 아버지뻘 아들뻘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오히려 우재준의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꼰대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른바 점꼰이라고 하는 그 젊은 꼰대보다는 나이가 들었고 뭐 나이가 60대 뭐 이렇게 돼도 마음이 열려 있으면. 마음이 젊으면 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민전 의원의 저런 행복, 그러니까 저는 그 본인이 망가지는 어떤 모습이랄까요? 그 코미디 프로의 출연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영국도 그렇지만 정말 심하게 당하는 그런 이 콘서트 개그 프로에 많이 나가서 많아요. 네. 엄청난 인기를 모으는 의원들이 있다는 점에서 탈권위의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대선 때 토크쇼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도 가발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진행자한테 내 머리 만져보라. 그 진행자가 그 머리를 당겨봤어요. 그 정도예요. 맞아요. 미국의 유력 대선 후보 시절에 지금 그 파워풀 스트롱맨 트럼프 대통령도 예능 나가서 망가지는 거예요. 나 이거 당겨봐. 머리를 막 흔들었어요. 어떤 의원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유, 그러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건데, 그렇게 못 하시는 분이 있죠. 네. 어디 SNL이나 이런 데 나갈 때 그 질문 못 하게 딱 한다는 그런 의원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젊다고 한동훈 쫓아다니는 젊은 꼰대 의원들보다 김민전 의원이 이번에 가장 뉴미디어 친화적이고 젊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와 함께하고 올림픽공원에 나간다는 거, 이게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고, 장 대표가 얼마 전에 이 말을 했어요. 공천 받을 때만 눈에 띄고, 공천 받으면 아무 데도 안 보이고 조용한 사람들, 다음번에 배치 다 떼야 된다. 4년 내내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그 말이 전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림픽 맞아요. 공원에 그 우리 김효은 대변인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역시 57일 중에 적어도 50일 가까이 나간 그 당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올림픽 공원에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은 그 배지들은요, 사실 그런 걸 우리 SNS나 이런 유튜브 공간 같은 데서 공개를 좀 해야 돼요. 그 성적표를 이렇게 현황판 비슷하게
그 외에 우리 실적표 있잖아요. 보험회사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안 나온 사람들의 명단은 한번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선관위 특검이 출범할 때쯤에서 전혀 뭐 5회 미만이라든가 단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에 그래도 절반 이상입니다. 6, 70명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좀 국민들에게 한번 좀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특검법, 선관위 특검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명단 중에 네. 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영진, 김소희, 김재섭, 김태호, 박정훈, 배현진, 진종우, 정성국, 조경태, 한지아. 이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한결같네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쏙쏙 이렇게 특검법 표결에 참여 안 하고 표결 안 한 사람들 명단에 이 이름이 딱 띈다고 누가 정리를 해준 거예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네, 바로 이분들이 바로 그 멱살과 미래, 네. 멱살과 미래 회원분들이시면서 이기도 하고 뭐 친한계이기도 하고. 친한계이기도 네. 하면서 장 대표에게 주기적으로 사퇴하라라고 토론회 한번 열었다가 성명서 한번 발표했다가 아침에 종편이나 유튜브 나가서 대표가 이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넣는 그 명단하고도 겹치고 공교롭게도 이번에 선관위 특검법에 표결 불참을 한 것 이것까지 싹 다 겹칩니다. 그리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에 3명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역시. 참 그렇게 보자면 다 이유가 있다. 이들의 행동, 그러니까 정치인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모든 이 유권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감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레거시, 요새는 레거시란 말 안 쓰고 재래식 언론이라고 이제 표현하자고 하던데 저도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 재래식 언론에만 신경을 쓰면서 뉴미디어와 SNS 또 이 2030 세대의 눈길은 무서워하지 않는 이 의원들에게 본때를 한번 보이는 선거가 다음 총선이 돼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부터도 좀 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데 저도 그런 쪽의 이야기를 좀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 장동혁 대표 시민이 이겼다 올림픽공원에 집결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선관위 특검법 보면 100% 우리 마음에 드는 특검법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 추천이 불가능하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저 좌파들이 추천한 인물들이 특검 후보에 오를 리는 없다는 거. 근데 맞아요. 이런 걱정이 들 수는 있어요. 민주당이 계속 이상한 사람 올려가지고 시간 끌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걸 못하게 하려면 그럴 수 있죠. 더 많이 시민들이 올공에 모이고 더 많이 힘을 몰아줘야만 한다는 게 또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대표님께서도 날씨가 너무 더운데 올공에 나가시는 우리 이 시민들, 국민들이 건강이 좀 염려된다. 그러니 이 전쟁터를 빨리 국회로 가지고 와야 되고 특검에게 완전히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의 이런 선관위의 비리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안 문제 같은 것들이 뉴스화 될 때마다 엄청난 조회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다 성원을 보태주시는, 힘을 보태주시는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표님이 그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날에 제가 여쭤봤어요. 아, 진짜 특검 받을까요? 라고 했더니 대표님께서 이번 주말까지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상보다 하루 일찍 이제 통과가 됐고 통과가 되자마자 저는 이제 모시는 입장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또 특히 당대표 비서실에 또 많은 당직자분들이 대표님 정말 애정하거든요. 다들 걱정하시는 게 그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잘 못 쉬시니까 하루만 좀 가서 그냥 주무시고 오시면 어떻겠냐. 통과되자마자 그 말씀을 좀 드렸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때 올공 가서 설명해야 된다고 또 올공 가셨거든요. 그래서 장 대표님의 휴식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3+3입니다. 이 특검 추천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은 우리 쪽에서 3명, 민주당에서 3명, 이렇게 6명이서 특검 후보들을 쫙 이제 모으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 쪽 3명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이재명한테 2명을 최종으로 올리잖아요. 그럼 그 2명 중에 1명을 이재명이 고르는 건데 우리 쪽에서 1명이라도 이거를 반대를 하면요. 못 올려요. 안건 자체를. 그러니까 둘 다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람일 때만 올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원래는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는 우리 1명, 너 1명 그렇게 올리자 이거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이 누구 거 뽑겠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안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질질 끌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질 끌리는 동안 열기가 식지 않아야지 이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여론조사나 이런 모든 수치나 또 이런 조회수 같은 것들이 올공에 모여있는 시민들의 또 숫자나 또 여러 가지 면면들이 올공 유치원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생기면서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목소리라는 게 민주당에서도 반박 불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민주당도 3명 껴주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쪽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그 2명 중에 어느 누구도 이재명한테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희가 철통 보완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질질 끌리면 어떡할 거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합수본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국조도 30일을 연장을 해놨잖아요. 저는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얘들이 우리한테 3차 특검 통과시키고 나서 3대 특검 통과시키고 나서 그때도 수사기간이 이만큼 길었잖아요. 막대한 예산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특검 또 몰아붙였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쯤 해가지고 2차 특검 연장을 또 통과시켰죠. 그런 방식이라면 우리도 선관위 특검 똑같이 연장에 재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구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파헤쳐야 된다. 그런 의지는 지금 지도부 안에서는 거의 뭐 정론처럼 지금 박혀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에게 이 정치 지형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측면도 있어요. 이제 야권 쪽의 상황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김 대변인의 설명이 다 맞는 것이고, 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이 정성호의 탈출이 일어나면서 지금 여권 내의 자중질환이 아주 지금 심각해지고 있죠. 심각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8.17 그 전당대회에 앞선 충청 첫 번째 경선 결과 내일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가 1차전에 과반수를 얻으면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기지 싶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이재명이 지금은 2번째 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에 도착을 해 있고 그래서 이 칠레 거쳐서 이제 아르헨티나까지 3번째 방문국이잖아요. 이제 독일만 거치면 오는데 그 방문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그 외유성 이 순방을 했느냐. 이건 뭐 여기서 굳이 또 비판할 이유는 없고 뭐냐면 돌아오자마자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나온 내용만으로 굉장히 국민들을 화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증시가 잠깐 오르기는 했지만 지금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분노 지금 우리 이 스튜디오가 있는 멸콩 스튜디오가 있는 곳에서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지금 이 근조 화환들이 지금 늘어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제가 보니까 뭐 개미 도살 이런 이 리본도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미들이 그야말로 도살됐다. 그럼 도살자가 누구냐?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고 그 중에서도 김용범 또 뭐 이억원, 이찬진 이른바 안철수 의원이 이름을 재밌게 붙였더라고요. 노답 삼형제다. 이 노답 삼형제 지금 경질하라는데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 올공 사태만의 힘으로 선관위 특검을 국민의힘 야권의 이 자유우파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가져가기는 좀 힘든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분란과 이 이재명 정권의 여러 가지 그 위기가 네. 저는 위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우파만 똘똘 뭉치면 충분히 이 선관위 특검의 디테일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환경이 지금 조성돼 있다. 이 점도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